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 최명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작년에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 장례식장에서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엄마가 뭘 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울고 돈 문제로 형제끼리 다투고 그날 집에 와서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내 자식들에게 이런 짐을 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1년간 준비한 5가지를 다 털어놓을게요. 누군가는 재수 없게 왜 그런 얘기를 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꼭 필요한 준비예요. 첫 번째, 준비 엔딩 노트 쓰기.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서점에서 엔딩 노트라는 걸 봤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노트라니. 처음엔 좀 꺼림직했죠. 그런데 펼쳐보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장례는 어떻게 치러달라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처음에 펜을 들었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그런데 첫 줄을 쓰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큰딸 은정아, 둘째 민수야, 막내 지혜야.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쓴 건 고마움이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행복한 엄마였다. 가끔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했다. 사실은 너희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 다음에는 실용적인 것들을 적었어요. 내 통장은 용역 계좌에 있고 비밀번호는 너희들 생일을 조합한 숫자이다. 보험증서는 안방 서랍장 2번째 칸에 있다. 장례는 3일장으로 간소하게 해라. 화려한 꽃보다는 내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한 송이면 충분하다. 수의는 이미 준비해뒀다. 안방 장롱 맨 위칸에 있다. 분홍색 한복인데 내가 제일 예뻐 보이는 색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10페이지가 넘었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엄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고 이제 아빠 만나러 가는 거다. 너희들도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어뒀어요. 겉봉에 크게 썼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열어볼 것. 두 번째, 준비 장례 비용 마련. 친구 장례식에서 봤어요. 자식들이 장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다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그래서 장례식장에 직접 가봤어요. 요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려고요. 어머니, 미리 알아보시는 거예요?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상담받아 보니까 기본 3일장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든대요. 빈소 임대료, 음식값, 수혜, 관, 이것저것 하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통장을 봤어요. 장례 비용이라고 따로 통장을 만들었죠. 매달 10만 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보험도 알아봤어요. 소액장례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월 2만 원 정도 내면 사망 시 500만 원이 나온대요. 처음엔 내 죽음에 돈을 건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죠. 이것도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지금까지
300만 원 정도 모았고 보험도 들어놨어요.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식들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통장에는 메모를 붙여뒀어요. 이 돈은 엄마 장례 비용. 남으면 함께 맛있는 것 먹어라. 세 번째, 준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TV에서 봤어요. 의식 없는 환자한테 온갖 기계를 연결해 놓고 가족들은 엄마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결정을 못하고 저는 확실해요. 그런 상태로 살고 싶지 않아요. 기계에 의존해서 숨만 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갔어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쓸어요. 젊은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이건 나중에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거예요. 양식을 받아서 읽어봤어요. 어려운 용어가 많았지만 천천히 이해했죠. 제일 고민됐던 건 심폐소생술이었어요. 가슴을 압박해서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거부해야 하나.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만 적용돼요.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당연히 심폐소생술 해요. 말기 상태에서만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명했어요. 그리고 등록증을 받았는데 지갑에 넣어 다녀요. 자식들한테도 얘기했죠. 엄마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고민하지 마라. 큰딸이 울더라고요.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이게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너희가 엄마를 살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제일 싫어. 네 번째, 준비 물건 정리하기. 작년부터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50년 살림이 얼마나 많은데 옷장만 열어도 한숨이 나왔죠. 30년 전 한복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안 입은 옷들까지. 스웨덴 죽음 정리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배운 대로 했죠. 첫째, 자식들이 버리기 곤란한 것부터 정리했어요. 앨범 정리가 제일 힘들었어요. 자식들 어릴 때 사진 보면서 한참을 울었죠.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리했어요. 중복된 사진은 버리고 의미 있는 사진만 앨범 한 권으로 정리했어요. 각 자식들 이름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나온 사진을 따로 넣어뒀어요. 은정이 돌잔치, 민수 초등학교 입학식, 지혜 대학 졸업식,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요. 둘째, 혼자만의 추억은 혼자 간직했어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편지들. 이건 자식들이 봐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쁜 상자에 넣어서 엄마하고 같이 태워달라고 적어뒀어요. 셋째, 쓸만한 물건은 미리 나눠줬어요. 은정아, 이 그릇은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가져가라. 민수야, 아빠 시계 내가 가져라. 아빠도 내가 차는 걸 보고 싶어 했어. 지혜야, 엄마 결혼 반지 내가 가져. 나중에 내 딸한테 물려줘. 처음엔 다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면서 받기를 거부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 주고 싶어. 너희가 쓰는 걸 보고 싶고. 그렇게 하나둘 정리하니까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전에는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남았죠. 신기한 건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물건을 버리니까 과거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더라고요. 5번째, 준비 디지털 유산 정리.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건데 요즘은 디지털로도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작년에 옆집 김 씨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서 연락처도 못 받다는 거예요. 아, 맞다 싶었어요. 나도 준비해야겠다고 먼저 중요한 비밀번호를 정리했어요. 종이에 적어서 봉투에 넣어뒀죠. 휴대폰 비밀번호, 카카오톡 같은 번호,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구글 계정,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유언 메시지를 미리 적어뒀어요. 평소엔 다른 메시지로 해놓고 파일로 저장해뒀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진도 정리했어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 중에 남기고 싶은 것만 따로 폴더를 만들었죠. 가족에게 남기는 사진이라고. 은행 앱도 정리했어요. 요즘은 다 앱으로 하잖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적어뒀고 자동이체 목록도 정리했어요. 매달 5일 관리비 10,000원, 매달 15일 보험료 10,000원, 매달 25일 적금 10,00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헤매지 않겠죠. 가족들의 반응. 처음엔 가족들이 싫어했어요. 큰딸은 엄마, 왜 자꾸 죽을 준비를 해? 오래오래 살 거잖아 라면서 울고, 둘째는 재수 없게 왜 그런 걸 해 라면서 화내고, 막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피하고.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내일 죽는다는 게 아니야. 엄마도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엄마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너희가 덜 힘들 거 아니야. 작년에 정숙이 이모 장례식장에서 봤잖아.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엄마는 너희가 그러는 게 제일 싫어. 이게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는 거.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제서야 큰딸이 알았어. 엄마 마음 이해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도 그래.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네라고. 막내는 와서 안기면서 엄마, 그래도 오래오래 살아야 해라고 울었어요. 정리하면서 얻은 것들, 이 모든 준비를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힘들었냐고요? 네, 힘들었어요. 내 죽음을 직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가끔은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죽음을 준비하니까 삶이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아,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선물이구나 싶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둘째,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전에는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바로바로 해요. 은정아, 사랑한다. 민수야, 내가 자랑스럽다. 지혜야, 고맙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부끄럽지만 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셋째,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로요. 모든 걸 정리해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제 언제 가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뒤끝 없이 깨끗하게요. 실용적인 팁들. 제가 1년간 준비하면서 배운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1점. 엔딩 노트는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일반 노트에 써도 돼요.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요. 2점. 장례 비용은 따로 통장 만드세요. 장례 비용이라고 통장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3점. 사전연 명의료의향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작성할 수 있어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4점. 물건 정리할 때는 6개월 규칙을 쓰세요. 6개월간 한 번도 안 쓴 건 버려도 돼요. 5점. 비밀번호는 자주 바뀌니까 3개월마다 업데이트 하세요. 6점. 증명사진을 미리 찍어두세요. 영정사진용으로요. 젊고 예쁠 때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잖아요. 7점. 유품으로 남기고 싶은 것에는 쪽지를 붙여두세요. 은정이에게라고 쓰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8점.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세요. 투명 파일에 넣어서 중요 서류라고 라벨 붙여서요. 9점. 통장 정리도 중요해요.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고 3회, 4개로 단순화하세요. 10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특별히 더 준비한 것들, 일반적인 것 말고도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첫째, 각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결혼할 때 열어볼 편지, 아이 낳을 때 열어볼 편지, 힘들 때 열어볼 편지, 봉투에 써놨어요. 은정이가 결혼할 때 열어볼 것 뭐라고 썼냐고요? 사랑하는 은정아,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그래도 하늘에서 지켜볼게. 행복해야 해. 싸우더라도 그날 안에 화해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어. 사랑한다. 둘째, 레시피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엄마 요리 레시피를 다 적었어요. 은정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갈비 2kg, 간장 1컵, 설탕 반컵,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된장 2숟가락, 두부 반모. 나중에 그리워할 때 해 먹을 수 있게요. 셋째, 가족 역사를 정리했어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자식들 태어났을 때 이야기, 나중에 손자들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으면 보여줄 수 있게요. 죽음, 준비가 준 선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매일이 특별해졌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 맛을 또 느낄 수 있구나. 손자가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구나.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불평불만이 사라졌어요. 전에는 아이고 무릎 아파, 물가 비싸, 날씨 덥네, 불평이 입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해. 그래도 계절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혹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재수 없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70이에요. 인생 막바지예요.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 아닐까요?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떠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보험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례까지 치러야 하고,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여인은 슬퍼할 시간이나 가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통장 정리만 해도 돼요. 안 쓰는 통장 해지하고 비밀번호 적어두고, 내일은 옷장 정리 조금만 해도 돼요. 10년 안 입은 옷 버리고, 모레는 사진 정리 조금만 해도 돼요. 중복된 사진 지우고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요. 그리고 remember this. 기억하세요.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언제 불러가셔도 네, 갈게요. 다 정리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함께하는 시니어 최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